어쨌든 겸손하게 시장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의 수익은 우리가 잘해서 버는 게 아니에요. 시장이 좋으니까 버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시장은 언젠가는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만들 것이고, 그때를 대비해서 나는 어떤 식으로 투자할지 마인드 컨트롤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 새 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1월달 그리고 한 주가 끝났습니다. 이번에 코스닥이 25년 만에 가장 많이 오른 달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뜨거웠던 장, 기리분들의 계좌도 뜨거웠길 바라며 이제 2월달을 또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소폭하라. 분명 잠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증시가 좀 급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가고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잠에 들었거든요. 그런데 일어나 보니까 어느 정도 복구하면서 마감되었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처음에 급락한 이유가 뭐였냐? 일단은 마소의 실적 발표에서 AI 관련 지출이 과하다는 우려감이 나타났고 마소가 10%나 급락을 했습니다. 참고로 마소가 10%나 급락한 이 시가총액이 무려 삼성전자의 절반이다. 그렇다고 말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정도의 급락이 나타나다 보니까 마소의 급락이 기술주들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고 나스닥이 크게 하락했었다고 하네요. 자, 거기다가 장 초반 대규모 공습 우려가 이란에 대한 공습 우려감이 나타나면서 시장이 흔들렸는데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강세장의 특징이죠. 야, 근데 뭐 안 좋은 건 알겠어. 근데 그 정도인가? 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 주가가 쭉쭉 올라갔고 어느 정도 회복되고 마무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또 실적 발표가 이어졌죠. 애플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분기 최고 실적이 나왔군요. 자,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16% 증가한 1,437억 달러, 206조 원의 매출이 나타났고요. 부분별로 보면은 아이폰 매출이 852억 달러로 역대 최고액을 기록, 그리고 시장 전망치를 훌쩍 뛰어넘는 서프라이즈를 보였다고 합니다. 자, 애플 AI 기능이 약하다는 평가를 아직까지 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실적을 꺼냈다고 하니까 역시나 애플은 애플이다 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다만 아직도 조금은 아쉬운 건지 시간 내에서 조금 오르다 말았습니다. 다음입니다. 금값이 미쳤습니다. 금 가격 40% 추가 상승 가능하다. JP모건에서 금 가격이 온스당 8,000에서 8,5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국제금 가격이 어제 5,400달러 정도를 했으니까 앞으로 40% 이상 더 오를 수 있다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금이 이렇게 올렸으면 야, 떨어져야 정상 아니야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금 가격이 더 오른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지정학적 긴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세계 평화가 위협받으니까 안전자산에 쏠리는 거죠. 그리고 또 금의 꾸준한 상승으로 인해서 개인 투자자들까지 채권 보유액을 줄이고 금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한 비트코인보다 금을 선호한 현상도 나타나고 있으며 그러다 보니까 돈이 몰리니까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자, 이 와중에 비트코인 차트가 좀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이제 왼쪽에 보다시피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그거죠. 요렇게 박스를 만들고 이 박스 하단을 깨고 내려가면은 좀 도망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갑자기 급락하는 모습입니다. 전 저점을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요게 단순 그 속임수, 휩소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쪽 했다가 쪽 올라갈 수도 있긴 하지만 보통은 이렇게 거래량이 나오면서 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은 약간은 안 좋은 신호를 해석을 하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때 비트코인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며 새로운 안전자산으로 꼽혔지만 요즘 진짜 금이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굳이 디지털 금을 찾을 필요가 없는 거겠죠. 그리고 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코인을 무력화시킬 수도 있다는 양자암호가 다가오는 세상에서 코인이 과연 과거처럼 매력적인 선택지인가 이러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공모주 좋아요. 오늘 수소 관련주인 덕양에너젠이 상장했습니다. 당연히 좋은 결과 나타났죠. 특히 오늘 시장이 애매해서인지 더 관심을 받는 모습이었고요. 다만 이렇게 주가 흐름이 좋다고 길게 들고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보통은 안 된다는 거, 아쉬운 선택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공모주 좋은 흐름 나왔죠. 다음 공모주도 긍정적으로 청약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1월 증시 거래대금 역대급.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불장에 여러분들의 계좌가 따뜻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와중에 따뜻하긴 한데 마음이 싱숭생숭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걸 우리는 보통 포모라고 말을 하죠. 아, 조금만 더 살걸, 혹은 아, 이거 말고 저거 살걸. 그리고 또 이제 몇몇 분들은 너무 수익이 좋다 보니까 야, 이거 하루 만에 월급이 벌리는데 이게 맞나?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거 맞나? 이러다가 나 전업 투자자 되는 거 아닌가? 이러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기르분들 그럴수록 마음을 다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혹시나 내가 파이어족이나 이제 그런 걸 하고 싶다 이러한 자신감이 생기신 분들, 코로나 때 이제 그런 선택을 하신 그런 유튜브, 블로그 정말 많은 인증글들이 올라왔었는데요.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그 이후에 다들 일터로 돌아갔죠. 어쨌든 겸손하게 시장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의 수익은 우리가 잘해서 버는 게 아니에요. 시장이 좋으니까 버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시장은 언젠가는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만들 것이고, 그때를 대비해서 나는 어떤 식으로 투자할지 마인드 컨트롤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말이 길었습니다. 지난번에 실거래 계좌가 이제 큰 폭으로 늘어났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거래대금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1월 코스피 거래대금이 532조 원으로 월간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아마도 몇 개월 정도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이렇게 증시가 불타니까 투자자 예탁금 100조 돌파했다고 하고요. 빅2도 29조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증권주 실적이 엄청날 것 같네요. 다음입니다. 국민연금 코스닥 투자 확대. 최근 코스닥이 불타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공단에서 코스닥 투자 확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코스닥에 대해서 적게 투자를 하고 있지만 수익률이 코스피 대비 코스닥이 높게 나타난 경우가 있다며 안정적으로 수익이 발생한다는 판단이 든다면 코스닥 투자도 확대할 것이라고 하네요. 자, 국민연금이 이제 코스닥에 들어온다는 소리가 되고요. 다만 국민연금이 아무 주식이나 사진 않을 겁니다.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그 부분, 코스피와 코스닥은 확실히 다릅니다. 코스피는 명분이 있죠. 하지만 코스닥은 명분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실적 전망이 좋은 친구들 플러스 꿈이 진짜로 확실히 보이는 친구들, 그런 쪽에 돈이 더 많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제 코스닥을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면 일단은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로봇주 이 두 개를 먼저 보시고, 아유 그것도 모르겠다, 만약 그렇다면 코스닥 150 ETF 요걸로 대응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가총액이 낮긴 하지만 엔터나 미용기기 이쪽도 조금 관심을 가질 수도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ABL 바이오 급락 이유는, 오늘 ABL 바이오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ABL 바이오가 글로벌 기업인 사노피의 기술 이전한 신약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좀 미뤄졌다고 하는군요. 사노피가 ABL 301의 개발 우선순위를 낮췄다고 말을 했고요. 시장에선 당연히 실망감이 나왔습니다. 참고로 이 약은 파킨슨병 신약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ABL 바이오는 약물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며 우선순위 조정이라는 표현이 실망감을 줄 수 있으나 전략이 조금 바뀐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된다, 이렇게도 말을 했는데, 그리고 또한 계약 파기 등이 아니기 때문에 큰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일단 주가는 크게 하락하는 모습. 요즘 알테오젠도 그렇고 ABL 바이오도 그렇고 바이오 쪽에서 약간의 노이즈가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HLB도 급락했습니다. 오늘은 좀 바이오에게 아쉬운 날일 것 같은데요. 가남시냐 리보세라닉 그리고 캄렐리 주마 병역요법의 승인이 클래스2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클래스2로 정해진 게 좀 실망감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이게 뭔가 봤더니 클래스 1은 신청 후 2개월 안에 결정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클래스 2는 6개월 안에 결정하는 거다 보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HLB의 약이 후자, 그러니까 클래스 2로 선택이 되었다는 거고, 그 이유가 뭔가 파트너사인 항서 제약의 제조 품질 관리에 대해서 실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클래스 1보다는 클래스 2가 조금 더 아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이제 2월입니다. 그 말인즉슨 곧 설이죠. 그러다 보니까 명절, 차례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곧 나타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트렌드는 확실히 간소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먹지도 않을 음식을 차례상에 올리고 돈과 노동을 쏟는 것보다는 그냥 꼭 필요한 거 거기에만 쓰자라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적정 음식 가짓수는 5개에서 10개, 적정 금액은 20만원 이하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고 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거는 그냥 웃자고 하는 말입니다. 매번 떠오르는 댓글이 있습니다. 이런 차례에 대한 얘기를 볼 때마다
과거 이제 이러한 비슷한 뉴스에 어떤 사람이 댓글을 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례 같은 거 지내지 마라. 조상덕 본 사람은 이미 차례 안 지내고 해외여행 갔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었는데 저는 이거 볼 때마다 그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다음입니다. 김한장의 100원. 재작년쯤부터 K푸드가 핫해지면서 김 수출이 증가했습니다. 작년 김 수출은 전년비 13% 증가하며 역대급 수출을 기록했는데요. 진짜 검은 반도체 맞죠? 1년 내내 물량을 해외로 실어 나르다 보니까 내수용까지 없어지고 있으며 원재료 가격이 2배나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제조사 입장에서도 용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한 10장 정도밖에 안 들어있는 거 8장 뭐 이렇게 줄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김 가격이 올라가자 해외 바이어들도 수입 물량을 줄이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이미 원재료 김 가격은 뉴노멀로 자리 잡혀 인하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도시락을 싸갈 때 김을 들고 가는 사람들은 야, 좀 잘 사는구나 이런 시대가 올 수도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트럼프가 새 연준 의장 후보자를 오늘 발표한다고 합니다. 미국 현지 시간 기준 30일 아침에 차기 연준 의장을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마음속으로 낙점한 인물이 있다고 하는데 시장에서는 케빈 워시, 케빈 해시 등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 보면 케빈 워시가 확정적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삼양식품이 4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 32% 올랐고요. 영업이익 58% 증가했고요. 호실적 나왔죠. 다만 시장에서 예상하던 컨셉을 소폭 하회했고 그 이유가 뭐냐? 중국 틱톡 마케팅비 등 광고비가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에도 증권가들은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올해 밀양 2공장의 가동 확대, 기존 공장들의 효율화가 지속되고 있으며 성장 속도와 수요도 견조해 긍정적이라고 하네요. 마지막입니다. 레버리지 말고 완전 액티브도 등장.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소식이었습니다. 국내 투자자를 위해서 단일 레버리지를 출시한다고 하죠.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지수 연동 등의 요건이 없는 액티브 ETF가 나온다고 합니다. 자, 참고로 지금 액티브 ETF를 확인해 보면은 지수를 무조건 70% 추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만 운용사 재량으로 컨트롤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완전 100%가 가능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기릿 액티브 ETF가 나올 수 있다는 건데 반도체 소부장, 뭐 자율주행, 로봇시가총액 상위주, 2차전지, 네카오, 제가 막 좋아하는 기업들 그런 식으로 좋아하는 기업들을 막 넣어가지고 ETF가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지수랑 상관없이요. 자, 개인적으로 이제 증권사별 우리나라 증권사 한 10몇 개 있을 것 같은데요. 전부 다 싹 다 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진검승부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증권사랑 슈퍼게임이랑 협업해가지고 방송 나오는 슈퍼게임들 있지 않겠습니까? 뭐 몇백억 벌었다는 사람들 실제로 그 사람들 나와가지고 같이 또 대결해보는 또는 그런 것도 좀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그쪽에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